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명제 오늘은 후반부 내용들 마무리하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명제 중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명제라 그래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에 대해서 봤고요. 네, 오늘 시험 문제도 냈어요. 뭐 이제 저번에 배웠던 거 있죠? 참이 되는 조건이라든가 발레가 있는 진리집합이라든가 그런 거 냈어요. 이따가 쓰실 때 미리 얘기하지만 잘 듣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 명제가 뭐 이제 참이 되는 조건 써라 그러면은 라지 P가 라지 Q에 포함된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미소주 다 뭐라고 써야 돼요? 내가 참이 되는 조건 써라 뭐라고 써야 돼요? 발레가 틀렸네요. 쟤는 그럼 이미 이제 뭐라고 써야 돼요? 아예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이거 이제 한글로 쓰라 그랬습니다. 한글로. PQ라는 건 어쨌든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PQ로 쓰지 말고 P 한글로 Q 한글로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P의 진리집합이 한글이 아니고 P가 영어 아니야. 자, 가정의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응? 마찬가지로 발레 어디 있다? 발레 어디 있다? 수 발레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얼마 안 되는 개념 공부를 너무 안 하시네. 지도 어디 있어요, 발레? 아니, 뭔가 제주도 않는 개념을 확 그냥 주고 그냥. 가정의 진리집합, 차집합, 결론의 진리집합에 있습니다. 틀리면 개념을 100번 써야지. 자, 넘어가서. 자, 오늘은 그 P면 Q이다 꼴에 대한 명제의 이제 조작에 대한 건데, 대표적으로 역과 대우라는 게 있어요. 역, 대우. 자, 역은 뭐냐? 뭐 국어적인 느낌 자체가 역은 가만히 있어요. 뒤에 친구들 있는데 왜 신나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 도대체. 어이 참. 계속 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잖아. 계속 이러고 있어. 뒤에 아니 안 보이게 계속 이러고 있어. 뭐 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예요? 자, 역은 뭔가 반대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역은 뭐냐? 요 가정과 결론을 바꿔 쓴 게 역입니다. 끝! 됐죠? 자, 대우는 뭐냐? 대우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국어적으로 잘 납득이 좀 안 되는데, 대우라는 거는 가정과 결론을 바꿔 역처럼 바꾸는데, 바꾸고 나서 부정도 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바꾸는 거. 바꾸고 부정하든 부정하고 바꾸든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부정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게 대우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자리 바꾸고 부정하시면 not Q이면 not P가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는 실제로 얘 때문에 배우는 거죠. 얘 때문에. 우리는 명제라는 게 참거짓이 명확한 게 명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참거짓이 항상 궁금해요. 참거짓이. 근데 지금 P이면 Q이다라는 원래 명제가 있어요. 내가 이거 원명제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명제가 있어요. 요거에 대우 명제가 있어요. not Q이면 not P이다죠. 그럼 얘네들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봤더니 얘가 참이다. 참. 그럼 참이 되는 조건이 P, 라지 P가 라지 Q에 포함된다예요. 그죠? 그때 우리가 앞에서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배운 성질 중에 포함관계가 있을 때 여집합을 주면은 포함관계는 뒤집힌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반대로 거꾸로 명제로 만들면은 얘이면 얘이다가 참이라는 거거든? 근데 얘가 뭐야? not Q잖아. not P잖아. 뭐야? 대우명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무조건 참이 된다라는 이런 결론이 얻어져. 그래서 최종 결론은 원명제와 대우명제는 참과 거짓이 같습니다. 하나가 참이면 쟤도 참이고 하나가 거짓이면 쟤도 거짓이다. 참거짓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제라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가 궁금한 건데 그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질 때 원명제를 그냥 확인하기가 어려우면 대우명제로 대신해도 된다 라는 거를 배우려고 요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요거 하나. 원명제와 대우명제는 참 거짓이 같다.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고. 오케이? 요게 이제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즐겁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듣고 흘리세요. 예전에는 참고로 요 관계 있죠, 요 관계. 원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을 그냥 부정만 한 거예요, 부정. 요걸 옛날에는 2라 그랬어요, 2. 몰라도 돼요? 2. 몰라도 돼요. 알겠죠? 이런 말이 있었다고 옛날에는. 몰라도 된다고. 몰라도 되는 걸 왜 얘기해 주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참고로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역, 이, 대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 이, 대우. 됐고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 논리 문제죠. 자, 가볍게 읽고 넘어갑니다. P면 Q이다, Q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이야. 자, 얘가 참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요렇게 거든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당연히 P가 R에 쑥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P면 R이다가 참이다죠. 오케이? 가볍게 읽고 넘어가. 끝.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P면 Q이다에서 PQ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처음에 명제 가르칠 때 우리가 이제 명제랑 비교되는 용어로 뭐가 있었어요? 명제하고 비교되는 거. 명제는 참거짓이 명확한 거고 변수의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조건. 그죠? 근데 그냥 조건이 떡하니 있으면은 그 조건은 명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조건이면 조건이다. 조건과 조건을 요 화살표로 이어놓으면 그게 명제가 된다 그랬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PQ. 요 P면 Q이다 명제잖아요. PQ의 정체는 어쨌든 어디야? 뿌리가 조건입니다. 조건. 근데 특히나 이 명제가 참일 때에 한해서 이 명제가 참일 때에만 한해서 P면 Q이다가 참일 때에 한해서 저 앞에 써 있는 조건과 뒤에 써 있는 조건을 우리가 이름을 좀 붙여서 부릅니다. 뭐 이름이니까 뭐 외워야죠. 어쩔 수 없죠. 앞에 있는 애의 이름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 명제가 참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해서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있는 명제가 참일 때 이 뒤쪽에 있는 결론 쪽에 있는 조건을 갖다가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결론은 뭐 좀 손쉽게 우리 많이 이렇게 그냥 기억하죠. 어떤 명제가 있는데 화살표로 얘가 참이야. 그러면은 이 쏘는 쪽에 있는 애를 갖다가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맞는 쪽에 있는 애를 갖다가 필요 조건이라고 부른다. 이름이고요. 그럼 만약에 명제가 근데 이쪽 방향도 참인데 저쪽 방향 빠꾸로 가는 거 아까 잠깐 배웠던 여기죠. 빠꾸로 가는 애도 참이야. 그럼 이번에는 얘가 무슨 조건이 되면은 얘가 충분 조건이 될 거고 이번엔 얘가 필요 조건이 될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각각의 양쪽에 있는 조건이 충분도 되고 필요도 될 거 아니야. 그럴 때에는 그 양쪽에 있는 조건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 그냥 뭐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안 부르는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부른다. 이름을. 심플한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P면 Q이다 꼴에 명제가 있어요. 얘가 참이에요. 그러면은 쏘는 애가 뭐? 충분. 맞는 애가 뭐? 필요다. P면 Q이다 꼴에 명제가 있어요. 이쪽 방향도 참이고 이쪽 방향도 참이에요. 그러면은 양쪽에 있는 애를 그냥 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명제가 참일 때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로는 보시는 것처럼 짝대기 두 개를 그립니다. 그냥 화살표는 뭐이면 뭐이다를 나타내는 기호고요. 여기에다가 두 줄을 이렇게 그면은 실제 수학 기호로 참이다. 얘가 P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기호입니다. 그럼 아까처럼 역 반대 방향도 참일 때는 실제로 이렇게 양쪽 방향의 화살표를 쓰는 거고요. 수학적 기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좀 줄여서 뭐 필충기호라고 하죠. 필요충분기호. 그러니까 필요충분기호. 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요 기호가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얘가 참이니까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필충기호, 양쪽 기호가 다 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좌변의 왼쪽의 진리집합, 오른쪽의 진리집합이 일로도 포함되고 일로도 포함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걸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 이쪽 저쪽으로 다 포함되는 게 뭐예요? 같다. 둘이 같다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은 거야, 진리집합이. 이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필요충분의 의미인 거야. 필요충분은 뭐야? 양쪽에 있는 조건이 수학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면 그게 필요충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이제 문제 풀거나 할 때 이런 수식 기호들이 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건 이제 판단이 좀 주의를 하셔야죠. 어렵다기보다는 판단할 때 잘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이거를 이제 참고짓을 쓸 때 이 화살표 기호를 쓰는데 두 번 쓰면은 좀 자리가 좁으니까 나는 주로 그냥 쓸 때 P이면 Q이다 해서 얘가 만약에 참이잖아? 그럼 참일 때 여기다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해? 소통할 때 우리가 만약에 거짓이잖아? 여기다 작게 읽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알겠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 필요 충분히 뭔지까지 봤어요. 쭉쭉쭉 이런 거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잘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거. 자, 그거 해봐. 여기 표현에 대한 건데 여기 보시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인데 여러분이 이런 걸 선생님은 주체 파악을 똑바로 하라 그래. 주체 파악. 무슨 말이냐면은 1번은 누가 주체냐? P는 Q이기 위한 뭔 조건이다. 얘가 예를 들어 뭐 필요 조건이든 충분 조건이든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P 얘기를 하는 겁니다. P 얘기. 그죠? 국어적으로 P는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얘 물어보는 거고 얘 물어보는 겁니다. 주체 파악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 1번은 P랑 Q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P, Q 사이의 관계인데 P이면은 Q에다가 참인지를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P가 둘 다 홀수예요. 얘는 둘 다 홀수, 얘는 더하면 짝수입니다. 그러면 둘 다 홀수면 더하면 짝수가 되냐? 참이냐 거짓이냐? 맞습니다. 홀짝성에 의해서 참이에요. 그죠? 그럼 반대로 만약에 더한 게 짝수면 둘 다 홀수냐? 반례가 있죠. 그죠? 짝짝이어도 되잖아요. 짝짝이어도. 그래서 아무튼 이런 참거짓 관계가 있는데 1번에서는 P랑 Q 사이에서 P는 뭐냐 이거예요. P는 주체가 P는. 그러면 지금 필요 충분이든 충분 필요 아무튼 이런 거는 다 참인명제에서만 쓰는 거라 그랬어요. 참인명제. 그러니까 이제 참인 거를 보시면은 P는 쏘는 쪽에 있으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이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뒤에 있는 예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 자,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단하려는 건데 말은 하시면 되겠고 참거짓 판단을 하실 때 원명제의 참거짓과 대우의 참거짓이 같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보고 얘기를 하면 된다 이거죠. 참고로 1번은 우선은 역은 뭐예요? 바꿔서 쓰면 되죠. 한 개만 해볼게요. 역은 바꿔 쓰면 되니까 x는 1이 아니다 또는 y는 3이다 3이 아니다 이면 xy는 3이 아니다 이게 역이고 대우는 여기에다가 부정을 하셔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건의 부정에서 부정을 하게 되면은 드무르간에 의해서 얘는 부정하고 가운데가 논리가 바뀐다 그랬어요. 얘는 부정하면은 부정해 주시면은 되고 그러면은 얘 참거짓 판단이 쉬우냐 얘 참거짓 판단이 쉬우냐 이 얘긴데 일반적으로 밑에 게 더 쉽다고 하겠죠. 그죠? x가 1이고 y가 3이면 곱하면 3이냐? 당연한 소리죠. 그러니까 원명제, 대우명제 둘 다 참이 되는 거고 역은 모르죠. 따져보셔야죠. 그죠? 역은 지금 x가 1이 아니다 또는 y가 3이 아니다 이면은 xy는 3이 아니다인데 물론 논리적으로 그냥 판단이 되시면 해도 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역의 참거짓을 보기 위해서 뭐 좀 복잡해 보여 조건 이런 게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죠. 역의 대우를 봐도 상관이 없죠. 역의 대우를 본다는 거는 역의 대우. 자리 바꾸고 부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긴 얘 부정이긴 한데 아무튼 이를 안 배우니까 이놈의 대우를 써주면 뭐야? 자리 바꾸고 부정. 자리 바꾸고 부정. 이거 주의하셔야죠. 이거에 참고지 보면 된다고요. 그럼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인 거거든. 근데 얘는 xy 곱한 게 3이면은 둘이 1이고 3이냐? 당연히 거짓이죠. 실수니까 무수히 많죠. 그죠?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거짓이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우를 적재적소에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항상 거짓인 명제에 대해서는 발레를 잡을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발레 있지만 좀 해보시면 되고 뭐 헷갈릴 만한 발레는 없는데 실다리 3번에 내신에 되게 잘 나와. 되게 어렵지 않아. 명제 이거가 이면 이거이다가 참이래요. 이명제가 참인데 보니까 가정과 결론에 대놓고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다 아니다 있잖아요. 대놓고 뭐 하라는 거야? 대우로 바꾸라는 거죠. 대우로 바꿔주면 뭐야? x가 3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은 0이다니까 이게 참이라는 소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끝인 거죠. 3대입하면 교과서에 있어서 내신에 굉장히 잘 나와요. 자 8번에 아까 그런 문제가 조금 번거롭고요. 3단 논법스러운 문제는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자 대신 그냥 선생님이 권장하는 풀이 정도만 참고해서 괜찮으면 써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3단 논법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명제, 여러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들이 참이라는 정보를 주면은 걔네를 가지고 새로운 참인 명제를 만들어내시면 되거든. 자 선생님은 한 줄로 붙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기억을 할 거야. 얘네 둘이 참이야, 참참. 그러면은 앞에가 P이면은 나Q가 참이잖아. 근데 나달이면은 Q가 참이잖아. 한 줄로 붙인다는 게 그럼 얘를 대우를 해봐. 그러면 나Q면은 R이 참이잖아. 여기에다가 나Q가 있으니까 바로 붙여서 R이 참이다. 이렇게 붙잖아. 이쪽 방향으로는 다 참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 참인 거라고. 그러면 P이면은 R도 참이냐? 참이죠. 이렇게 좀 한 줄로 붙여서 하시면 좋겠다. 그럼 뭐 니은도 얘랑 얘가 참이니까 P이면은 Q이다가 참이고요. 그 다음에 R이면은 나Q가 참이니까 대우하시면은 Q이면은 나달이 참이죠. 그러면은 R이면은 나P가 참이냐 이건데 이쪽 방향 다 참이니까 이쪽 방향에 대한 대우도 다 참이거든. 여기서 약간 대우를 여기 지금 R이 시작하는 거니까 이쪽에 써야 되잖아. 얘를 갖다가 대우로 바꿔보시면은 P이면은 나달이 참인지 물어본 거 아닙니까? P이면은 나달 이게 있죠. 이런 3단원법은 되게 쉽습니다. 복잡한 게 있긴 한데 그거 아주 뭐 보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다 그냥 평이할 거예요. 그냥 하시면 되죠? 예. 바로 하면은 P이면은 나달 참이죠? 나달 나Q 참이죠? 그러면은 나Q P예요. 나Q P는 보니까 역이네요. 역은 모르죠. 모르면은 거짓인 거죠. 모르는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는 거니까 옳다고 할 수 없죠. 항상 3단 논법 문제입니다. 8-4번은 이게 이제 뭐냐면 실력 더하기 할 게 아니고 3단 논법 문제를 갖다가 활용으로 해서 문장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가르쳐줘도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긴 한데 그냥 권장하는 풀이법은 얘가 이제 국어적으로 돼 있거든요. 언어로. 그럼 얘를 갖다 수식으로 바꾸라 그래. 무슨 말이냐면은 국어를 좋아한다 P, 국어를 좋아한다 P, 독서를 좋아한다 Q, 수학을 좋아한다 R.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3개밖에 없네요. 그럼 이렇게 잡아놓고 얘로 갖다가 명제를 만들어주면 위에 거에서 뭐야? P이면은 Q이다가 참이야. 밑에 거에서 R이면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다야. 나 Q가 참이야. 그럼 3단 논법으로 붙여버리시면 대우로 가니까 Q이면은 나달이 참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보기상에 있는 애들도 요 수식의 문자로 바꿔주시면 독서를 좋아하면 Q이면 P이다. 독서를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한다. 국어를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서 찾으면 된다고요. Q이면 P 있냐? 없죠? Q이면 R 있냐? 없죠? P이면 나달 있냐?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하라고 하는데 애들은 참 이걸 안 해. 그냥 읽어보고 했다고 맞췄다고 하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내신에 나오면 잘 맞추시고 변별이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자, 9번. 자, 조건 PQ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써라. 자, 이런 문제 할 때 항상 조건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자 조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 내신 기간 되면 이 얘기 따로 하겠지만은 학교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때 요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단해에 있어야 되는 조건을 누락시키신 다음에 문제를 출제하셨다가 중간에 와서 이거를 갖다 공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조건을 먼저 체크하는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없으면은 물어보든가. 괜히 그것 때문에 붙잡고 늘어져서 다른 거 못 풀었다. 그런 소리 할 게 아니고. 그래봐서 자기 손해니까. 내신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자, 주체 파악하셔야 돼요. P 물어보는 겁니다. P. 자, 요런 거를 선생님은 이제 화살표 그려서 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1번 위쪽 화살표 참이냐 거짓이냐 그리고 동그라미 X 표시하시면 돼요. 자, XY가 빵빵이면은 곱하면 0이냐? 참이죠? XY가 빵빵이면 XY가 0이면 둘 다 0이냐? 참이에요? 발레가 쉽게 잡히죠? 0, 1 이런 걸로 거짓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P가 Q이기 위한 참인 거를 보시면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 하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둘째치고 좀 귀찮을 수 있어요. 내신에 기억, 니은, 디귿, 미음 한 다음에 이렇게 5개 주고 막 고르라고 하면 좀 귀찮을 수 있습니다. 2번 마찬가지 화살표 이렇게 주시면은 자, 제곱한 게 x가 더 커요. 그럼 원래 것도 x가 더 크고 양수냐 이 얘기거든. 발레가 쉽게 잡히겠지? 발레가 뭐 있을까요? 아니시 양수 아니고 잡으면 될 거 아니야. 뭐 있어? 마이 마일만 잡아도 되잖아요. 마이 마일 맞습니까? 마이 마일 뭐예요? 자, 마이 마일 그죠? 그럼 반대로 이쪽은 양수인데 x가 더 커. 그럼 제곱해도 x 제곱 쪽이 더 크냐? 맞죠? 부호가 같은 애는 제곱을 해도 부동호가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무슨 조건? P는 Q이기 위한 참인명제 보시면 화살을 맞았죠? 맞으면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건 이름이야. 외워야 돼. 굳이 이거를 갖다가 정 헷갈려하는 애들한테 공부 좀 많이 안 한 애들한테 주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충분히인지 필요인지 굳이 헷갈리면은 충분히 쏘는 거 아닙니까? 쏘는 거. 그죠? 그리고 필요가 맞는 거고. 정말 유치하게 해가지고 막 그 맞는다. 화살을 맞으면 뭐가 나요? 그죠? 피가 나죠. 피가. 그래서 이 피. 그래서 이렇게 좋은 학습 방법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화살을 쏘잖아요. 쏘면 화살 쏘면 이렇게 화살 활시위를 댄 게 무슨 소리가 나요? 충충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3번에 제곱제곱의 합이 0이고 절대값의 합이 0입니다. 이런 거는 딱 보자마자 진리집합을 잡아 놓으셔야죠. 근데 그러려면은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얘 진리집합이 뭐예요? 빵빵밖에 없죠? 얘 진리집합이 뭐예요? 빵빵밖에 없죠? 그럼 얘는 그냥 딱 보자마자 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죠. 되죠? 이런 게 없을 때 이런 게 이제 나올 수가 있다고. 필충이냐 아니냐 고르는 거로. 필충 아니라고 그럼. 그죠? 뭐 있어줘? 뭐 불만 있어요? 표정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됐고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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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요. 됐어요. 됐고요. 됐어요. 여기는 실력 더하기도 정말 쉽게 나왔어. 이런 게 어렵겠어요. 여기 예를 들어 4번 보기 보세요. 뭐예요? A 합 B가 A입니다. 뭐예요?
이런 거를 따지실 때 이대로 두고 따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한 게 있잖아. A 합 B가 A면 뭐야? B가 A에 포함된다 아니야. 바꿔놓고 그리고 나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이지만 필요는 아니래. 다시 말하면 이쪽은 참인데 이쪽은 거짓인 거 고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황에서 얘 참이냐? B의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냐? 맞지? 근데 반대로 B의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의 개수가 작거나 같으면 B가 A에 포함이 돼야 되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요 유형이 여러분이 제일 좀 껄쩍지근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명제를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별로 크게 변별이 되고 어려운 게 없을 텐데 헷갈릴 만한 애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집합 쪽이랑 같이 접목되면 조금 헷갈려 합니다. 오히려 이런 유형은 되게 쉬워요. 10번 같은 거 이런 거. PQ의 진리집합 라지 P 라지 Q고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화살표 소리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not P가 주체니까 얘가 화살을 맞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 쓰면 돼요. 안 헷갈리고 주체 파악만 똑바로 해서. 그럼 얘를 써놓는 순간 당연히 뭐 하고 싶어져요? 대우로 바꾸고 싶죠? 그럼 이렇게 써놓는 순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어렵지 않게 잡히죠? 그럼 앞에서 이제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했던 거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죠? 기억은 P랑 Q랑 합치면 Q예요. 겹치는 거는 P예요. Q에서 P를 차집합하면 공집합이냐? 아니죠? 도너츠 모양이 남습니다. 리을에서 제 뭐라고요? P 여합 Q니까 P차 Q의 여집합입니다. 많이 하면 좀 보여야 되는데 P차 Q의 여집합이죠 얘가? P 차집합 Q의 여집합이죠? 근데 P차 Q가 뭐야? 공이죠? 그럼 맞죠? 얘는 뭐야? P 합 Q의 여잖아. 당연히 말도 안 되지 뭐. 그죠? P 합 Q 아까 Q래매. Q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냐? 뭐 Q가 전체라고 안 했는데. 이런 건 전혀 문제는 안 됐으면 해요. 아무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여기서 잘못 쓰면 틀리겠죠? 여기에서 이제 화살표를 잘못 쓰면 틀릴 거 아닙니까? 요것만 꼼꼼하게 잘 써놓으시면은 그 다음에 요 유형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다. 됐고. 11번. 조건 P, Q 있는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뭐예요? 화살표 찍 P가 필요니까 맞는 애가 P예요. 쏘는 애가 Q고 이게 참이라는 소리죠. 여기까지만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어차피 뭐 부등식이죠. Q는 뭐야? 마이너스 A x A가 되겠고 얘는 3 x 2. 아무튼 이거 뭐 다 맞추시는 분들은 내가 뭐 걸릴 일이 없겠지만 수직선 안 그리고 풀다가 틀리면 작살 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걸 수직선 안 그리고 암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뭐 다 맞추면 장땡이긴 한데 마이너스 A에서 A까지가 마3에서 2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얘보다 작다. 근데 막혔으니까 이퀄 들어가도 되겠죠? 그냥 뭐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그냥 단순하게 푸시는 거고. 2번 아까도 했어요. 얘는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얘가 충분이라는 거요. 이게 참이라는 거 아니야. 아까 잠깐 뭐라고 했던 거죠? 교과서에 있다고. 얘가 참이야. 대우로 돌리면 x 더하기 2가 0이면 x제곱 얘가 0이라는 거 아니야. 대입하면 끝이잖아. 완전 쉽죠. 됐어요. 원래 모의고사 빈출 유형은 여기 이제 11-4번인데 실력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과연 뭐 어려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